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백신 패스죠. 혼밥만 가능한 건 좀 에바인 것 같아. 아마 아무도 안 기다렸을 것 같은 컨텐츠, 저만 만들고 싶어하는 컨텐츠, 바로 장미와 코난의 커플 모먼트가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딱히 관심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장미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다가 관으로 보내긴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짝 수정해가지고 장미의 시점에서 만월의 밤까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에 제 주관적인 캐릭터의 심리 묘사가 들어있습니다. 부디 잘 걸러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장미는 코난에게 지켜줄 거냐고 물었고, 코난은 장미를 검은 조직 놈들로부터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장미는 몸이 작아진 이후로 코난이 가장 믿을 만한 인물이라고 늘 생각했고, 그런 장미의 생각을 코난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난은 미란이라는 본인의 소꿉친구이자 썸녀이자 보디가드가 있었고, 장미에게 더 큰 감정을 갖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장미 역시 미란이와 도일이가 서로를 기다리느라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감정이 숨겨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짝사랑하다가 상대방이 완전히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 마음을 접어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쓰레기라도 선물로 주면 접었던 마음이 활짝 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루는 코난의 어머님이 어디를 데리고 가주신다고 하여서 걸레단들과 함께 시어머님이 태워주시는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코난이 어머님이랑 되게 편한 관계인 것 같아서 보면서도 흐뭇하게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시어머님이 되게 오픈마인드에 아들이랑 친한 것을 보니까 장미도 미래에 괜찮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희 주관적인 심리 묘사입니다. 여자가 말을 걸면 신혼여행지 정한 다음 같이 즐길 취미생활 마련하는 저희 습관을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시어머님이 데려간 곳은 영화를 볼 수 있는 천상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님은 꽤 유명한 여배우셨고, 코난이 추리력은 아버지한테 유전받았고, 관심종자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다가 음성 변조기를 쓸 때의 연기력, 심지어 발끈함에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정신나간 성격은 어머니를 빼다 박았다고 코난에게 말해봅니다. 뭔가 말하고 보니까 유사 패드립인 것 같아서 좀 깨름직하네요. 근데 현상소에서 말하길 영화 시작에 늦은 밤이 될 것 같다고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시어머님은 비행기 시간 때문에 먼저 가봐야 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있었는데, 현상소 직원이 괜찮다고 본인의 집에서 애들을 재워주겠다고 말합니다. 걸레다는 영화를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자고 했고, 코난은 애들한테 집에다가 전화부터 하라고 말합니다. 장면 애들도 잘 챙기는 코난의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하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어머님이 잠시 코난을 부르더니 뭐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 하는지 안 들리긴 했는데 아름이하고 장미 쪽을 쳐다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직원의 집으로 와서 조금 자기로 합니다. 모두 같이 누운 다음 걸레단이 잠들고 코난이 장미에게 궁금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뭘 물어보려는 걸까 하며 좀 설레는데, 코난이 제 얼굴에 뭐 묻었냐고 묻습니다. 이 새끼 가끔 이렇게 병신짓 할 때마다 딱밤만 때리고 싶네요. 그때 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가지고 좀 불안했는데 사건이 일어나줘서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렇게 경찰들이 오고 코난이 사건을 해결하는 중이었는데, 장미는 창밖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코난은 사건 해결은 경찰들이 하게끔 단서를 줘놓고 장미와 함께 차로 돌아왔고, 차에서 장미가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불안해하자 코난이 안심을 시켜줍니다. 뭔가 최근 들어 장미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다음날 장미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장미가 걱정된 코난은 박사님과 함께 장미를 데리고 백화점에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코난은 차에서 내린 장미를 도와주기 위해 손을 내밀지만, 장미는 코난의 마음속에 이미 미란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손을 거부합니다. 근데 차를 내려보니 포르쉐들이 4대나 있습니다. 진이 타고 다니는 차가 포르쉐인데 좀 깨름직하네요. 그래서 코난과 박사님이 진료 시간 전에 뭐 좀 먹으러 올라가겠다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차에 남아있기로 합니다. 그렇게 차에서 누워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또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같네요. 코난이 밥 먹으러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싶습니다. 보니까 어느새 코난이 내려와 있었네요. 그냥 주구장창 위에 좀 있지 왜 내려와가지고 사건을 발생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도 있으니 코난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고 박사님에게 장미를 데리고 다른 병원에 가라고 말을 해놓습니다. 하지만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그런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았고, 별 수 없이 코난은 평소보다 더 빨리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사이 박사님은 장미가 안쓰러웠는지 알고 있는 의사 중에 하나인 아라이데 선생한테 연락을 했고, 아라이데 선생의 조언을 받은 뒤 조디 선생님의 차를 타고 박사님의 집으로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장미는 치료를 받으며 잠을 잤고 꿈을 꾸게 됐는데, 코난이 해줬던 자상한 행동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코난이 장미에게 안경을 씌워주고 운명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고도 해줬으며, 장미가 위험해지면 코난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말하는 듯 하나같이 다 설레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장미는 잠시 잠에서 깼는데 코난이 요상한 자세로 장미가 걱정돼서 여기 와왔다며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 새끼 장미가 안 깼으면 조만간 중심 잃고 떨어져가지고 중사이고 박사님한테 인공신체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아침이 되고 장미가 걱정됐는지 미란이가 죽을 가지고 왔습니다. 장미는 미란이한테 마음을 열긴 했지만 코난이 최근 들어 더 자상해진 것 때문에 미란이를 보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는 척을 했고, 미란이가 돌아가자 코난이 왜 자는 척 했냐고 물어봅니다. 코난은 사건은 겁나게 잘 풀면서 눈치는 더럽게 없는 것 같네요. 그렇게 죽을 먹고 있는데 박사님이 아는 사람 중에 장미의 아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그 사람을 보러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박사님이 아는 사람을 보러 갔고, 그곳에서 장미의 언니인 안제이에 대한 얘기도 듣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이 집에 안제이가 뭔가를 숨겨두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제이가 숨긴 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루가 지났으니 사건이 일어날 타이밍이 되긴 했네요. 살인사건을 어찌 풀고 코난은 안제이가 숨겨놓은 걸 찾은 다음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장미는 언니가 숨겨놓은 게 뭐였는지 물었고, 코난은 어떤 테이프였다고 이 테이프에 조직에 관련된 게 있는지
미리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장미는 놀래가지고 위험하니까 더 이상 조직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하던 중 코난이 장미의 말을 막더니 진짜로 이건 내가 들으면 안 되는 거였다고, 이건 장미만을 위한 테이프였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던 것은 장미의 어머니 미아노 엘레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장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 같았고 한동안 그 목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난에게로 철진한 할로윈 파티에 초대한다는 초대장이 오게 됩니다. 그 초대장을 보낸 사람은 베르무트라는 사람이었고 장미에게 베르무트에 대한 얘기를 하니 장미의 표정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코난은 이 파티에 가겠다고 했고 장미는 미쳤냐고, 더 이상 숨쉬기 싫어진 거냐고 말하며 절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코난은 마취총으로 재워버립니다. 장미는 마취당한 다음 잠에서 깼고 위에서는 코난과 박사님의 말소리가 들리고 방의 위치가 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아마 코난은 조직놈들과 대결하기 위해 혼자서 파티에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를 대비해서 장미는 위치 추적용 안경을 코난 몰래 빼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장미는 위치 추적용 안경으로 코난의 위치를 살펴봤는데 코난이 어떤 부둣가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장미 본인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장미는 코난이 있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아마 본인을 박사님 집에 지하실에 일부러 놔두고 문까지 잠근 걸 보아하니 코난 나름대로 장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언제까지고 코난에게 보호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난은 본인 스스로 잘 살아남을 것이고 어쩌면 베르무트란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면 지켜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으니 지금까지 장미를 코난이 지켜줬던 것처럼 장미도 코난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장미는 코난이 있을 부둣가로 달려갔고 도착해보니 코난이 어떤 금발의 여자와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난은 장미를 보자 심하게 당황한 것 같아 보였고 빨리 도망치려고 말을 하려던 순간 금발의 여자한테 마취당하고 잠에 빠져듭니다. 베르무트는 장미에게 코난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일부러 죽으러 오다니 공신이냐고 물어봅니다. 장미는 어차피 여기서 베르무트가 잡혀도 장미가 살아있는 한 조직의 추적은 끊이지 않을 테니 모든 것을 끝내러 온 거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장미 본인 말고는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다음 이제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차의 트렁크가 열리더니 미란이가 뛰어나와서 장미를 감싸안고 길바닥에 엎드려버립니다. 장미에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미란이는 장미를 끌어안고 움직이지 말라고 경찰을 불렀으니 조금만 참자고 말을 합니다. 일단 얘는 대체 언제부터 트렁크에서 존버를 한 건지, 어차피 총알도 피하는 인간인데 그냥 경찰 안 부르고 본인이 제압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뭔지 여러 가지가 궁금했지만 그래도 본인을 감싸주는 포근한 기운을 느끼며 미란이에게서 언니의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저 피도 눈물도 없는 노란머리 악당한테 총으로 뒤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인간이 왠지 총을 쏘지 않고 비켜 엔젤이라고 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합니다. 오, 이거 잘하면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젠장 뒤진 것 같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장미는 기절을 해버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아라이다 선생이 베르무트였고 조디 선생은 FBI였다고 하네요. 그날이 있고 나서 얼마 뒤 조디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는 장미에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미의 이름과 주소를 바꾼 다음 전혀 다른 인물로 살게끔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락을 하면 친구나 가족을 만나거나 연락할 수도 없다고 하네요. 장미는 일단 고민해볼 거라고 했고 등교를 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코난에게 본인이 이렇게 밖에 돌아다녀도 되는 건지 물어봤고 코난은 장미로 변장한 다음 이곳 주변을 돌아다녀봤는데 수상쩍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장미는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코난의 모습을 보고 과연 얘와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며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름이가 어떤 사건에 말려듭니다. 아름이가 연쇄살인마와 부딪히게 되었고 그 살인마를 잡기 위해서 아름이가 참고인이 되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장미는 아름이에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 그냥 살인마 앞에는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이는 장미에게 도망치기 싫다고 계속 도망만 다녀서는 이길 수 없다며 살인마를 찾기 위해서 본인이 도울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장미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저 어리고 미숙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걸 들은 장미는 곧바로 조디에게 찾아갔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거부하겠다고 말합니다. 조디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장미를 응원한다 말했고 장미는 웃으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코난에게 달려갑니다. 아마 아름이의 말도 힘이 됐겠지만 그동안 코난이 본인에게 해줬던 자상한 행동들을 기억하고 있으니 그에게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 않는 건 조직에게 쫓기는 것만큼 힘든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장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장미가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도일이 안락제 조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월의 밤까지가 장미가 가장 예쁘고 완벽한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의견일 뿐 다른 분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태클은 언제나 환영이니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